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알려드리는 종교 세무사입니다. 최근 연두색 번호판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소위 슈퍼카 타시는 분들은 괜히 불안하실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두색 번호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왜 생겼는지, 국세청이 실제로 뭘 의심하는지, 세무조사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로 위험한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건 괜찮고 이건 진짜 위험하구나 라고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도 거리 다니시다 보면 연두색 번호판 많이 보셨을 건데요. 2024년부터 8천만 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인차를 개인차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사서 골프 치러 가고, 주말에 가족 여행 다니고, 대표 배우자가 마트 가고,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타고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돈으로 너무 사적 소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적 비판이 커졌었고요. 결국 고가 법인차를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소위 낙인 효과를 주어서 사적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인 고가 차량 등록 추이를 보면 이 제도가 도입되고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연두색 번호판을 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국세청장도 슈퍼카의 사적 사용을 막겠다고 강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두색 번호판 자체가 탈세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적으로 사용했느냐입니다. 비싼 차를 타면 무조건 탈세일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우선 세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에는 비싼 차를 타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년 비용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1,5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업무용 사용 비율이 90%라면 사용한 비용의 90%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행기록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슈퍼카를 탄다면 1년에 1,500만 원 이상 무조건 한도 초과가 발생하니까 실무적으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비싼 차를 타더라도 비용 부인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감가상각비는 1년 한도 800만 원을 당연히 넘겠지만 초과된 부분은 5년이 지나거나 처분했을 때 나중에 다시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운행기록부의 정확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입니다. 운행기록부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의 비율로 나누어서 업무용 사용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운행기록 중 업무용으로 보는 것은 출퇴근은 당연하고요. 거래처 방문이라든지 회의 참석, 영업활동, 접대를 위한 운행, 그리고 직원 경조사나 복무생을 위한 운행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쉽게 사업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종종 법인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시죠.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마트를 간다거나 백화점을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주말에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타기도 하시는데, 이런 운행은 사실 비업무용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운행기록부 작성하실 때 업무용 사용 비율을 무조건 100%로 설정하기도 하시는데요. 물론 정말 개인적 용도로 절대 타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과세관청에는 현실적으로 100% 업무용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럼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5월 28일에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내었습니다. 슈퍼카 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보는 것은 단순히 슈퍼카의 차량 관련 비용만은 아닙니다.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대상으로 다양한 추가 탈세 혐의를 포착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런 예시를 들고 있어요. 법인 자금으로 사치생활을 한다거나 변칙적인 자금 유출을 한다거나 편법 직행까지 파고들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카를 여러 대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 자금을 이용해서 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법인카드로 명품이나 보석,
사치품,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들고 있고요. 자녀 회사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법인 자금을 유충하는 경우,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허위 광고비를 지출한 경우, 실제 일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등 보도자료에서는 다양한 탈세 혐의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슈퍼카 비용 처리만 부인해서는 추징액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탈세 내역까지 파고들어서 세금을 추징해야 국세청 입장에서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움직이는 것이죠. 또한 이번 조사는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서 징벌적 세무조사의 성격도 있으니까 만약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세금 추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는 수억 원이 넘는 초고가 슈퍼카를 우선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 BMW나 벤츠같이 대략 1억 원 정도 되는 차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까 했을 때 그렇다고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위험한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 기록이 100% 업무용인 경우입니다. 운행 기록부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차량 관련 비용은 1년에 1,500만 원 한도를 적용받고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행 기록부가 있는데 100%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이것도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개인적 사용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정말 업무용 100%인지는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예를 들어 출퇴근 거리도 가깝고 업종 특성상 거래처 방문도 거의 없는 업종인데 주행거리가 많다? 그리고 운행 기록부상 100% 업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면 운행 기록부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대표자, 배우자나 자녀가 사실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실제 일하지도 않는 가족이 타고 다닌다거나 혹은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하고 타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만약 정말로 일하는 가족이 타는 거라면 실제로 일했다는 입증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입증할 수 없다면 차량 관련 비용뿐만 아니고 가족 인건비 전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대의 고가 차량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대를 구매해서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타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과도한 차량을 소유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눈길을 상당히 끌 수 있습니다. 나를 세무조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세무조사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약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판단된다면 생각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정상여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돈을 대표자 개인으로 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개인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사적 사용 비용은 법인세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세도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즉 법인세와 소득세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보았듯이 슈퍼카로 인해 추가적인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슈퍼카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항목, 즉 매출 누락이라든지 다른 비용의 적정성, 편법 증여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례에서도 슈퍼카 자체 하나만 문제 삼은 것은 아니고요. 가공인건비라든지 자녀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법인자금 해외 유출, 슈퍼카 저가양도 등으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흔히 차 한 대인데 뭐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세무적으로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은 관리입니다. 첫 번째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운행기록부는 귀찮더라도 꼭 작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운행기록과 방문 내역, 그리고 하이패스 기록과 주유 내역 등등이 사실에 맞도록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용 사용 비율이 100%라면 100% 작성하시는 게 맞겠지만 실제는 100%가 안 되는데 단순히 비용 처리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100%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 운행에 업무 관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비용 처리의 대전제는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입니다. 사업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이라든지 거래처 방문, 현장 이동과 같이 사업용차의 업무 목적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업무용 전용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간혹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은 가장 기본입니다. 만약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모르고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과도한 차량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업 규모와 맞지 않는 초고가 차량이거나 직원 수 대비 너무 많은 차량은 세무조사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SNS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X와 같은 SNS도 많이 봅니다. 슈퍼카를 자랑하려고 괜히 놀러가서 인스타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세무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 추징하기 정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이 차를 진짜 업무용으로 사용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연두색 번호판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면 앞으로는 법인차 관련 관리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초고가 슈퍼카로 인해서 다른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법인차를 운영 중인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걸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억울한 세금 없이 믿을 수 있는 조문교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